NFT는 야, 이거는 오리지널인데 근데 여기서 가장 하나의 좀 단점은 원본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최근에 경제 뉴스를 보고 듣다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NFT라는 겁니다. NFT. 이게 뭔가 돈이 되니까 또 자주 등장할 텐데 이게 뭔지 혹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이 되기는 되는 건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는 NFT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또 그 이야기를 하면 신뢰를 안 하시더라고. 이상하게 다른 경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셔온 전문가가 계시죠. IBK 투자증권에서 하루 종일 NFT 생각만 하신답니다. 이분은 이승훈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NFT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해온 바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NFT는 Non-Fungible Token이래요. 아, 너무 구수한 발음 좋다. Non-fungible token NFT. 그래서 공부를 해봤더니 이런 거더군요. 오늘도 또 뭘 가져오셨어요. 예를 들면 군대에 가요. 박정호 교수가. 네. 그런데 여자친구가 네. 군대에 가면 PX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오빠 해서 1,000원짜리 줬다고 쳐요. 네.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이걸 꼭 간직하려고 딱 집어넣었어요. 네. 그런데 주머니에는 엄마가 주신 돈도 있네. 우리 엄마가 주신 돈이 중요해요? 여자친구가 준 돈이 중요해요? 엄마 미안해. 내 마음에는 이게 서로 다른 돈이지만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2,000원짜리와 2,000원짜리와 2,000원짜리는 서로 펀저블한 거예요. 아. 대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죠. PX 아줌마는 아무 1,000원이나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펀저블 할 때 이 스티커 있잖아요. 예. 요거를 사랑의 핑크색으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떤 게 여자친구가 준 건지 알려면 그냥 요 얘네 얘 요거 간직해야지 훨씬 가치 있는 1,000원짜리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펀저블 하지만 내 입장에서 보면 넌 펀저블한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NFT가 뭐예요 하면 요게 NFT. 이해했어요. 와. 본부장님 그럼 대충은 알겠는데 네. 실제로 돈 주고 사면 뭐가 옵니까? 사실은 코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NFT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디지털 지갑을 갖고 있어요. 그 증권이면은 증권에 있는 통장 같은 거.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게 네, 그 디지털 지갑이에요? 네, 이런 식의 지갑에 그냥 표현된다고 보시면 돼요. 경제 활동의 상당 부분이 이제 온라인상에서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뭐 아티스트라고 흔히 불리우는 디자이너든 가수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야, 저 그림 잘 그렸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이 아티스트가 처음 만든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아까 말씀하시면 여자친구가 준 1,000원과 그렇지 않은 1,000원을 구분하는 걸 네. 바로 생각해낸 배경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호 교수 설명 들어보니까 복제 가능하고 똑같아서 비싸게 가치를 매기기는 어려웠던 그런 많은 것들이 야 이거는 오리지널인데? 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는 뜻인데 이승훈 본부장님이 그린 그 디지털 그림을 예를 들면 제가 샀다고 치죠. 네. 복사는 100만 장을 할 수 있어도 네. 최초에 그렸던 이승훈 본부장의 그 그림은 이진우가 가져갔어. 네. 진짜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증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건 너 거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플랫폼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외부에서 이거를 해킹을 하려면 그 사람들 전부 중에서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다 해킹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은행에서 쓸 때는 은행에는 은행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그 은행 하나만 해킹하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은행 해킹하는 건데 너무 어려워. 그것도 어려운데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이 정보를 갖고 있으면 더 어려운 거죠. 그렇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도 높은 가치를 받는 게 해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가장 하나의 좀 단점은 원본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원본은 딴 곳에 보관이 돼요. 그러니까 원본의 원작 위치가 또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거죠. 어디 있는지. 예, 어디 있는지만.
그럼 NFT 투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진짜 오리지널리티네 이걸 확인해야겠네요. 맞습니다. NBA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마지막 뭐 비저버터나 이런 거 할 때 네. 그 30초를 딱 띄어서 다 NFT화 시켜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건 한 3천만 원씩? 근데 그게 다 유튜브에 올라면은 동일하게 있거든요. 나만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거래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마지막 10초를 남기고 마이클 조단이 3점슛을 던졌는데 네. 들어갔네? 네. 이거는 마이클 조단이 팔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냥 그 경기장에서 그걸 찍은 사람이 팔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농구 게임을 주최한 협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미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재는 NBA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률적 분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명품 브랜드의 그 가방을 사진을 찍어서 디지털 파일을 이걸 NFT 붙여서 팔았어요. 네. 사람들은 그 명품 회사가 파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은 후에 이렇게 저렇게 덧칠을 해서 팔았다. 지금 아주 세게 붙었어요. 그러니 이게 뭔가 규율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좀 어두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가 되게 클 수밖에 없어요. 아직 권리 관계나 아니면은 이 NFT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완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좀 어두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과거에는 무형자산 부분이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측정할 수도 없고요. 그렇겠네. 거래할 수도 없었거든요. 무형자산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면 이런 쪽에 대해서 성수수난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노력하고 있는 건 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작권이나 아니면 불법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좀 해결이 된 작품들만 가지고 NFT화 시켜서 이제 고객들께 보여준다든가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래 지속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꺼지지 않고 계속 이럴 수 있는 자산인지가 저는 좀 불안합니다. 이 NFT에 대한 이런 우려들, 시장에 대한 판결 언제쯤 날 것 같으십니까? 최근에 어떤 추세가 있냐면 BAYC라고 해서 어떤 그 지루한 원숭이 요트클럽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원숭이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로 굿즈를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원숭이에 대한 가치가 막 올라가겠죠. 그런 가치들을 다 모으면은 이게 NFT의 내재 가치화처럼 산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재 가치가 있어 없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요. 결국 그 담는 내용이 진짜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내가 쓸 수 있는 실용성 있는 거라는 거를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면 그거는 확실히 뭐 5년, 10년 후에 충분히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보시면은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때 어떤 어두운 부분이 지금 많이 해소가 됐잖아요. NFT도 뭐 5년, 10년이 지나면 그런 어두운 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벌에서 가장 큰 기업들, 뭐 구글, 뭐 메타, 한국의 뭐 카카오, 네이버도 이쪽을 하나의 미래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거든요. 새로운 부가가치 만들 수 있는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충분히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다 보고 그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기대감을 하나 갖는 게 그 IT 업계에서 빌 게이츠는 윈도우나 도스를 만든 사람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0하고 1로 조합된 것을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문화를 만든 첫 번째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본인이 끝까지 소송을 해서 그 뒤부터 소프트웨어도 돈을 주고 사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NFT도 누군가가 그런 토양을 만드는데 성공하면 확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분명히 가능성도 풍부하고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인터넷 닷컴 버블이 시작될 때 많은 기업들 중에 지금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은 매우 낮은 확률로 있었어요. 그러니 조심도 하셔야 되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력도 같이 발휘해 보시고